얼마 전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무인기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국내 기업 하나디펜스가 3조 원의 수주를 발주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기업인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무인기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규모가 상당해서 위성사진으로도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그 피해가 상당하여 실제로 석유시설 두 곳이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후 개장한 유가시장에서 국제유가는 19% 이상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무인기 공격은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드론 공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인기 10대가 공격에 동원됐다는 것인데, 한 대의 무인기에만 해도 3에서 4kg가량의 폭탄을 탑재해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면 인명살상뿐만 아니라 핵심 시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3, 4kg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여 테러를 감행한다면 인명피해 규모는 폭탄의 피해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공격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국내에는 하나의 비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사우디가 구매할 것이 유력한 단거리 지대공 무기로 하나의 BO K30과 BO 복합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O 복합은 사우디가 지난 2017년 시험 검증을 한 무기여서 더욱더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푸틴 반군 공격 후 한국에 방공망 강화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방공망은 고고도 공격에 대비하여 확충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체계가 주력으로 예멘 반군이 쏘는 고고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후틴 반군이 쏜 저가의 저고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방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BO 자주 대공포는 유효 사거리 3km 이내의 표적과 교전하기 위해 만든 단거리 대공방어 무기로 한국 육군이 다량 도입한 K200 장갑차 차대 위에 최첨단 추적 레이더를 설치한 무기로 레이더 탐지 거리는 최대 21km이며 포탑은 구경 30mm 기관포 두 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BO 복합은 30mm BO 자주 대공포에 LIG 넥스1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무기로 한화가 BO 복합을 사우디 육군에 판매하기 위해 물밑 논의를 해왔고, BO 복합은 이미 성능 검증과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육군도 러시아 지대공 무기와 BO 복합을 놓고 저울질하다 사실상 BO 복합을 대공 방어 무기로 선정하고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을 정도로 BO의 인기는 좋습니다. 인도 육군은 BO 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약 5,000발과 포탄 17만 2,000발 등 최대 3조 원 사이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BO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북한의 대치 상황에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겠지요. BO 감사합니다. 이상 하나 BO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